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진 멘토입니다. 오늘 플랜티넷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번 플랜티넷 영상에서 24년도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58배나 올라갔는데, 이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활로를 찾고 있는 여러 모멘텀들에 관련된 주요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었죠.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이 우리 플랜티넷 뿐만 아니라 비단 이 사이버 정보 보안 관련된 테마에 엮여있는 우리 보안 관련주, 이 좀 거시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가장 최근 들어서 이 사이버 공격의 행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우선 지금 이 범국제적으로 이 해킹이라는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이런 이 해킹이라는 것들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점점 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 AI 시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고, 그 속도는 더더욱 빨라지고 있는 추세인 건 다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AI의 성능 또한 점진적으로 좀 더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 해킹을 시도하는 해커들의 방식 또한 점점 고도화가 되고 있다는 게 사실 좀 가장 큰 골칫거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개인정보 유출 또한 매우 심각한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투자자로서 주목을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부분, 오늘 영상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지난번 영상 내용 복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플랜티넷 관련된 24년도 1분기 실적이죠. 보시면 이 매출액 부분에서 이 영업 비용을 좀 잡아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영업이익 부분에선 약 7,600 정도가 좀 손해로, 적자로 찍혔는데, 당기순이익 보시면 여러분들 45억 원이 흑자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지분법 이익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익이 좀 찍혔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플랜티넷의 대표적인 영업 부분에서의 이 매출 비중을 보시면요, 22년도 연간과 23년도 연간을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유해 콘텐츠 차단 이쪽 부분에서 이 매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 우리가 좀 캐치를 했고요. 이 벤처 캐피탈 이쪽 사업 부분의 매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해 콘텐츠 차단 이쪽 영업 부분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전년 동기와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매출액 부분과 영업이익 부분에서 좀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플랜티넷 주가에 좀 상당히 좋지 못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좀 끼치면서 주가의 흐름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그런 흐름 인 건 사실이에요. 자, 근데 요번에 24년도 1분기 때 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58배를 증가했던 이 이유 자체가 자회사인 벤처캐피탈의 역할이 컸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벤처캐피탈 알바트로스 인베스트먼트의 펀드 평가이익이 증가한 것이 우리 플랜티넷 당기순이익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플랜티넷은요, 하반기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집중을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 실질적인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실질적인 사업 다각화 부분에서 오피셜하게 이게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아직 밝히신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계속해서 플랜티넷 추적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드렸고, 아무래도 이 실질적인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이 연구개발 비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년도와 23년도 연간 이 매출액 비율과 연구개발비 비율을 보시면 거의 2배 이상 연구개발에 좀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사실 이 연구개발 비용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 여러분들 투자입니다. 투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또 반대로 이런 기업들의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입장으로서 이 투자가 된 요 금액이 언제쯤 회수가 되는지, 요 부분도 우리가 좀 굉장히 중요시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체크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자, 어찌됐건 간에 오늘 영상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중 거의 대표 주자로 뽑히고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커들한테 탈탈 털렸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텍사스주 정부 계정도 탈탈 털렸다라는 이런 이슈와 인도네시아 정부 데이터 해킹의 복구 난항일 이런 이슈. 최근에 인도네시아 이 정부 데이터 센터가 좀 해커들한테 털리면서 98%가 복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이슈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 형국의 해커들은 111억 원이라는 돈을 지금 이제 정부를 상대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좀 엄청나게 좀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영상 오프닝 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가 발전이 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AI 시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도래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이 해커들도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웃긴 게 날이 가면 갈수록 얘네가 점점점 더 대담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부를 상대로 정부기관을 해킹을 하고 심지어 엄청나게 많은 액수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대담함.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 SK 쉴더스에서 조사를 한 이 자료를 한번 좀 보시면요, 어떤 산업군에 가장 많은 해킹 시도가 있었나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무래도 이 국제 분쟁으로 인한 사이버 공격이 대폭 증가를 하면서 공공행정 부분에서 이 국외에는 가장 많은 해킹 공격이 있었고요. 대한민국 국내는 여러분들 이 금융사들 상대로 한 해킹 공격이 주황 색깔이 여러분들 국내입니다. 금융사들을 상대로 한 해킹 시도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정보통신 이쪽, 그리고 제조, 그리고 서비스 산업 이쪽 순으로 지금 이 해킹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요. 이 금융 부분 보시면요, 이게 국내 1등이니까 여러 호재로 인해 가치 상승한 가상 자산을 노리는 피싱과 탈취들이 지속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 북한 새끼들, 국내 제조 방산업체 기술을 타겟으로 하는 북한발 공격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이 김숙희 관련된 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이 김숙희가 뭐냐라고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북한 해킹 집단의 이름입니다. 정말 촌스럽죠. 김숙희. 차라리 김숙희라고 하던가. 김숙희가 아니라 김숙희입니다. 숙희. 아무튼 뭐 해커 집단의 이름이다. 이 정도 이렇게 좀 간단히 체크를 하시면서, 사실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AI 시대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AI 시대뿐만 아니라 이 이전에 전 세계를 뒤엎을 수 있었던 그 이슈가 바로 스마트폰의 탄생이었죠. 그리고 그 전에는 PC의 탄생 정도를 예로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어떠한 새로운 시대로의 혁명이 있어서는 항상 따라왔던 게, 맨 첫 번째는 하드웨어 쪽 시장이 먼저 발달을 했습니다. 하드웨어. 그 다음에 가는 게 소프트웨어였어요.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 다음으로 가는 게 바로 보안이었습니다. 보시면요, 여러분들, 맨 처음 컴퓨터가 출현했을 때 이 하드웨어, 이 컴퓨터 모니터를 만들든 본체를 만들든 어찌되었건 이 하드웨어적인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가장 많은 돈을 벌 것이다 라고 세상을 생각을 했는데, 자, 컴퓨터가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 윈도우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대표적으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겠죠. 가장 많이 번 기업은 다름 아닌 이 하드웨어 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를 지키기 위해서 이 보안 산업도 같이 성장을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 같은 이치로 이제 스마트폰 시장을 한번 좀 볼게요. 스마트폰이 딱 나왔을 때 맨 먼저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들의 가장 큰 수요가 있을 것이다, 가장 돈을 잘 벌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여러분 뭐가 나왔냐면 어플리케이션이 나왔습니다. 즉 소프트웨어 시장이 발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아니라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가장 많은 돈을 벌었죠. 자, 대표적으로 애플이 있습니다. 애플은요, 이 하드웨어도 제작을 하면서 소프트웨어도 같이 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너도 나도 스마트폰을 다 사용을 하니까 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같은 이런 범죄들이 엄청나게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고, 그로 인해서 이 소프트웨어 다음에 이 보안 관련된 이쪽 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우리 지금 현재 이 AI 시대에 접목을 해보자면, 지금 현재 이 많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하드웨어에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디죠? 데이터 센터죠. 이 데이터 센터에 지금 현재 집중을 하고 있고요. 요게 다 완공이 되고 나서 이 데이터 센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에너지 또한 지금 현재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요게 여러분 끝나면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시스템 통합이나 네트워크 통합 같은 요런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고요. 어찌되었건 엄청나게 방대한 요런 이 데이터들이 오고 가고 저장되고 하다 보니까 이 보안 관련된 산업이 결과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사실상 이 정보 보안 테마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좀 사실 시기상조인 면도 있어요. 자,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투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젠가 도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이 보안 관련된
이쪽 테마에 들어오는 수급, 자 그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리면서 저와 같이 우리 여러분들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짧지 않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데이업의 김하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